생각하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엄마들의 자신감 만피던스, MG맘 자신감 멘토 이효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와, 이렇게 육성으로 환호해 주셔서 더 감사해요. 오늘 강연을 준비를 했고, 오늘 물론 뒤에 우리 같이 해볼 것들도 좀 준비했는데, 그래도 1시간 안에 마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때보다 길지 않게 준비했고요. 오늘은 강연 주제가 소통이 관계를 만든다. 남편과 아이가 가까워지는 3가지 대화법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남편과 아이가 이미 남편이 아이를 잘 놀아준다. 우리 애들이 뭐 이미 좀 커서 뭐 남편하고 이제는 뭐 그냥 뭐 친구처럼 지낸다,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특별히 남편과 아이가 좀 거리감이 있다, 이런 분들 아니고, 그냥 평소에 어떤 대화를 나누면 좋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인사이트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고민이라고 썼는데, 사실 진짜 오신 분들이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신지 되게 궁금해요. 되게 뭐 사례들도 다양하고 해서, 아빠랑 안 친하다. 남편이 육아에 관심이 없다. 아이와 아빠가 점점 멀어지는 게 걱정스럽다. 이러다 사춘기가 돼서 영영 말을 서로 안 붙이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음, 이제 저도 아이가 아주 어릴 때부터도, 아빠랑 아이가 좀 앞으로도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보통은 엄마랑 친하지 않은 아이들은 별로 없는데, 이런 고민을 우리는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면서, 일단은 마음 자체가 우리 남편은 뭐, 그동안 내가 노력해봤는데, 그래도 잘 안 돼. 뭐, 남편은 변하지 않아. 뭐, 깝깝해. 이런 생각을 하시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엔 성장형 마인드로 리셋을 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성장형 마인드는 뭐든지, 배우고, 뭔가 하면 할수록 나아진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잖아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도 그걸 인식해요. 이제 관계는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니까, 주변 사람들과 나의 이 오픈 마인드 된, 이 뭐, 여러 가지 행동과, 말들을 들으면 주변 사람들도 이제 그렇게 물들어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들어갔으면은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할 수 있겠죠? 성장형 마인드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가지 사례를 좀 준비해 왔어요. 실제로 저한테 질문을 하셨던 분들의 사례인데, 제가 앞으로 더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 같아서, 사실은, 음, 이런 이야기를 다뤄봐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두 가정의 아빠가 배틀을 합니다. 이 월드컵. 두 분 중에서 누가 더 최악인가?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첫 번째는, 이 엄마의 고민을 한번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6세 남아를 독박 육아하면서 남편과 주말 부부로 지낸 지 벌써 3년입니다. 짧은 시간을 우리와 만나도 남편은 피곤해해서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이 드물고, 그래서 아이가 남편과 애착이 적은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피곤한 남편이 아이와의 애착 관계를 소중히 여기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남편들 많이 피곤해 하시나요? 네, 많이 피곤하지요. 네, 그게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는 아니죠. 그렇지만, 그게 조금 과도하다 보면 너무 늘어져 있는 모습만 보는 우리 아이, 그러면은, 그 좀 걱정스럽죠. 네, 이런 남편의 사례가 하나 있었고요. 또 2번째 남편분은 어떤 분인지 소개해 드릴게요. 초등 3학년 딸을 키우는 30대 후반 주부입니다. 평소에 헬스와 자전거 라이딩 등의 운동에 취미를 갖고 있는 남편은
매일 저녁 6시에 퇴근하자마자 운동을 하러 나갑니다. 심지어 휴가 기간에도 자신의 취미에 몰두하는 모습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빠의 취미에 흥미가 없는 딸은 안타깝게도 아빠에 대한 관심도가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딸은 뭘 좋아하냐면 아이돌이랑 예쁜 캐릭터를 그리는 거에 관심이 많대요. 어떻게 하면 남편과 딸이 주 1회라도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가정입니다. 네. 첫 번째, A와 B. 누가 더 최악인 남편인지, 어, 고를 수가 없죠. 네. 한 분, 한 분, 다들 각자의 사정이 있고, 그렇게 행동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어떤 것을 나누고 싶냐 생각을 해봤을 때, 어쨌든 우리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에 대해서 좀 중요한 존재가 맞거든요. 그리고 그 존재 서로 관계 안에서 어떤 흔적을 남길 수 있는지, 그게 사실 되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대로 이 아빠들을 두어선 안 되겠다라는 생각은 확실히 드는 것 같아요. 공감하시면 채팅창에 1번. 이 아빠들을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우리 아빠들이, 물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엄마로서, 아내로서 그걸 도울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한번 더 나아가 보도록 할게요. 뭐, 남편과 아이가 멀어지는 이유가 뭐, 정말 많은데, 사실 가장 짠한 건 우리 아이죠. 아이죠. 아이들. 이 아빠와의 교류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그런 추억을 가지지 못하는 상태이면 굉장히 앞으로도 그, 그 형태로 살아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형태로 가정을 꾸릴 것이고, 그러면 그러지 않도록 우리 아이에게 충분한 애정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엄마도 이 남편과 아이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계속 실망이 반복될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손을 놓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주변에 아주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솔루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가지를 그냥 빨리 가져왔어요. 첫 번째는 이런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컸으면 좋겠어?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혹시 이런 대화를 나눠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되게 궁금해요. 우리 상상 대표님 혹시 우리 아이가 어떻게 컸으면 좋겠는지 네, 채팅창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 나눠보지 못하셨다고 하네요. 네, 아직이라면 네, 나눠보실 계획이시라는 거 아주 좋습니다. 네. 우리 아이가 어떻게 컸으면 좋겠어. 이 대화의 의미는요. 음, 그래도 교육 방법에 대해서만 이야기 나눠본 적이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교육 방법은 진짜 우리 한 번씩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당장에 아이들 뭐 학원 보내는 것도 그렇고, 할 얘기가 너무 많죠. 그거에 대해서. 그런데 또 우리 아이가 어떻게 컸으면 좋겠어라는 이 대화의 의미는 이런 거 같아요. 당신과 내가 부모의 역할이라는 게 그 공동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질문은 사실 어떤 특정 교육관이라든지, 뭐 어떤 뭐 버릇을 고쳐줘야 된다, 뭐 이런,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 아이가, 정말 나중에 어떤 방향으로, 어떤 뭐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이런 뭔가 되게 건설적인 대화인 것 같아요. 사실 어떤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하지만 어떠한 부모도 우리 아이가 우리 아이 인생이 망쳐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전혀 없죠. 그래서 우리 아이 어떤 방향으로 성장했으면 좋을까라는 대화를 꼭 해보시면은 좋겠다 해서 제가 샘플을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음, 이런 식입니다.
우리 아이가 커서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어? 어떤 가치를 가진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어? 또는 당신의 아버지께서 어릴 때 해주신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야? 이런 이야기를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네, 의미가 있는 질문이라고 해주셨는데, 솔직히 우리 이런 거 오글거려서 잘 이야기 못할 때도 많아요. 네. 우리 남편하고 뭐 예를 들면 뭐 티격태격은 잘하고, 그러는데, 뭐, 사, 뭐 사사로운 얘기도 잘하고 하는데, 이런 의미, 그쵸. 오글거려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맞아요. 근데 한 번 정도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면 아마 남편도 이런 질문 나한테 해준 사람 처음이야. 처음 들어본 질문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네. 그래서, 어, 뭐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고, 당장에 답변하기 참 어려워서 뺄 수도 있어요. 당연히 잘 컸으면 좋겠지. 뭐, 당신은 아니야? 뭐, 이런, 그런 답변이 올 수도 있고요.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조금 날카로운 대답이 돌아왔다면, 아, 이 사람이 당황했구나.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할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조금 여유를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하고 싸우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대답들이 우리에게는 우리 부부 사이에 정말 생각지 못한 우리 소중한 아이, 그 아이에 대한 그 방향을 우리가 대화로서 좀 잡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의도로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대화법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대화법을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아빠로 기억되고 싶어? 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 남성분이 사진을 보고 이렇게 어떤 사색에 잠긴 것 같기도 하고 좀 생각하는 것 같죠. 추억을 떠올리는 느낌, 이런 것들. 우리, 우리는 한 번씩 뭐 우리의 옛날 일기장을 들여다보기도 하고요. 최근에 혹시 추억 놀이를 해보신 경험이 최근에 네, 있으시면은 한번 떠올려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음. 그쵸. 네. 어떤 아빠가 되고 싶어? 스스로에게도 물어봐야겠어요. 나는 어떤 엄마가 되고 싶은가? 아, 네, 이렇게 채팅창에 써주셨는데, 좋아요. 네. 내가 이런 거를 우리 남편한테 질문을 하지만, 내가, 나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하니까요. 왜냐면 남편이 이렇게 되물을 수 있잖아요. 당신은 그러면 어떤 엄마로 기억되고 싶어? 그러면 나도 할 말이 있어야 되겠죠? 네. 아, 우리 창창 대표님 추억놀이를 최근에 하셨다는데 신랑하고 연애할 때를 회상해 보셨다. 네, 역시 아이가 세 명이나 있으셔도 정말 그분이 사이가 좋으신 것 같아요. 프로포즈 장면을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봤대요. 네, 새록새록 너무 갑자기 간질간질합니다. 이제 그거를 막 제가 막 떠올려 보면서. 맞아요. 그건 우리에게 있는 진짜 남들은 모르는 우리만의 추억이잖아요. 우리 가족이라는 구성원들은 남들은 몰라줘도 돼. 근데 우리끼리만의 어떤 기억들이, 좋은 긍정적인 기억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되게 또 의미 있는 말씀을 채팅창에 해주셨는데, 내가 기억하는 거랑 신랑이 기억하는 거랑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랑 엄마와의 관계, 아이랑 아빠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는 분명히 아이한테 이렇게 해줬다고 생각하는데, 아이한테는 그게 상처일 수도 있는 거. 근데 우리도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도 완벽하신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그런 기억들이 있다고요. 그쵸? 그런 기억들이 하지만 뭐 한두 번 뭐 이런 실수였다고 하면 몰라도 그게 정말 진한 기억으로 남아 있으면 우리 아이들은 아무래도 엄마에 대한, 아빠에 대한 기억을 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이거에 대한 의미도 한번 보면은요, 아빠에 대한 정체성, 어떤 아빠라는 거는요, 아빠로서 어떻게 할 거야? 아빠로서 무엇을
말해줄 거야? 뭐 아빠로서 어떤 행동을 할 거야? 라는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아빠라는 그 정체성은 사실 이 아이가 우리한테 준 선물이에요. 이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 자녀들이 준 선물인데, 우리에게 어떤 정말 특별한 역할을 준 건데, 우리가 그 정체성이라는 거를 생각하지 않고 어떤 그 역할의 중요한 의미를 깨닫지 않고 살아간다는 건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엄마 정체성, 아빠 정체성. 그런데 엄마들은 상대적으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좀 길다 보니까 엄마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을 좀 더 자주 하는데 아빠들이 그런 경험이 부족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도와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어떤 기억을 남기고 싶은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요. 이런 질문들을 구체적으로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 화면 보시면서 이제 소리는 안 켜져 있어도 한번 따라서 읽어보실게요. 나중에 아이가 크면 우리 아빠는 참 다정했어라고 기억하면 좋겠지? 어, 그리고 당신이 어릴 때 가장 좋았던 기억이 뭐야? 우리 아이한테도 그런 기억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네. 기억이라는 걸로 우리 사람은, 그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태어난 날은 딱 정해져 있지만 사실 죽음이라는 거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시점에, 나를 어떻게 기억해 줄까라는 그런데 나를 참 좋게 기억해 주겠지라고 확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특히나 우리 가족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거를 우리 생각을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빠에게도 어, 좋은 정체성 역할을 생각해 보게끔 하면은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대화법이에요. 세 번째 솔루션인데 오늘의 순간이 미래의 추억이 된대. 자,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당신이 남편이 앞으로 어떤 아빠가 되고 싶은지 막 그 역할들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현재를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신 지금까지 어떻게 했든 아이한테 미안해하고 후회하지 말고 오늘부터 우리는 같이 추억을 만들면 된다라고 용기를 주세요. 네. 이 부분이, 많은 아빠들에게도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세 번째 질문을 만들어 봤는데요. 현재가 중요하죠. 현재가. 이 과거에 사실 뭐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너무 사랑스럽게도 엄마 아빠가 어떤 거를 뉘우치고, 음, 엄마 아빠 앞으로 이렇게 잘 살아볼게, 이렇게 많이 도와줄게 얘기하면은 그거를 잘 받아들여줘요. 우리 아이들은 너무 사랑스럽고, 정말 어, 정말 그냥 있는 그대로를 봐주는 자녀들은 정말 우리를 이 순간에 아주 좋은 사람으로 또 기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런 현재 이 순간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아빠들한테 이런 질문을 남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음소거이지만 각자 자리에서 따라 읽어보실게요. 아이한테는 지금이 평생 기억에 남을 소중한 순간이래. 나중에 아이가 커서도 주말마다 아빠랑 놀았던 게 제일 행복했어. 라고 말하면 좋겠지? 사실 아까 전에 세 가지 대화법 솔루션으로 제가 제공 드린 것이 다 의미가 같아요. 네, 다 같은 의미인데, 어, 이제 이 세 번째,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대화를 해보시고, 나누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은 아마 그동안에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었던 그런 이야기거리로, 아마 가득 차게 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런 질문 해봐도 좋겠죠. 이런 질문 해봐도 좋겠죠.
우리 누구에게나도 다 하면 좋겠고,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첫째 아이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이제 자다 일어났는데, 이 질문을 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땡땡아, 너는 언제가 제일 행복해? 뭐 이런 질문들을 갑자기 하고 싶어지는 거. 갑자기 자다 일어나서 갑자기. 근데 이제 애가 자고 있으니까 그때 딱 할 수는 없어가지고, 이따가 아침 밥 먹이고 나서 물어봐야겠다 했는데, 아차 등원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따가 꼭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아이들은 너무 순수해가지고, 잘 얘기해 줄 것 같고, 사실 우리 사춘기 자녀, 사춘기 이상의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혹은 이미 자녀분이 장성해서 성인이 되었다 하는 경우에도 저는 아직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가족이니까. 가족들은 어, 진짜 그 때와 시기가 언제든 상관이 없이 진짜 진심으로 어, 서로 대화를 걸어보고 잘 들어보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우리 가족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시간인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 솔루션 혹시 어떠셨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채팅창으로 이 세 가지 질문의 느낌이 좀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한번 적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 세 가지 질문을 아마, 물론 의미가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세 가지 중에서 당장 하나라도 오늘 해야 돼요. 질문은 너무 좋은데 부끄러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조금 덜 부끄럽게 어떻게 해볼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이 되네요. 갑자기. 좋아요, 좋아요. 네. 일단 자기 자신부터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써주셨는데, 맞아요. 이런 질문을 나한테도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주는 그 자체가 어떤 뭐 노동, 뭐 아니면 고역 같은 그런 시간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 예를 들면 내가 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아이와 함께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지. 뭔가 사실 억지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부모로서 최소한의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네, 맞아요. 기꺼이 기쁘게 할 수 있는 한도로 이런 좋은 가족 관계를 맺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남편과 어떤 대화를 해볼까요? 라는 아까 전에 이제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음, 약간 그러니까 부끄러운 느낌이 든다. 너무 민망하다. 이런 얘기도 하셔가지고, 어, 우리가 그 격차를 줄여야 되잖아요. 이 되게 의미 있는 질문과 현재 나의 이 어떠한 그런 그 격차를 좀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대화는 제가 이런 질문 해보세요라고 제시해드린 거에 대해서는 너무 좋아요 하시는데 그 격차를 내가 어떻게 줄일 것인가. 네. 그리고 사실 아무 때나 질문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남편이 기분이 나쁘지 않을 때, 일단. 격차를 어떻게 줄이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고 나눠보면 어떨까 하거든요. 혹시, 어, 그렇죠. 신랑도 저도 기분이 좋을 때, 컨디션이 좋을 때 나눌래요. 아주 현명하십니다. 네. 진짜 좋을 때 해야 돼요. 좋을 때. 뭐랄까? 이제, 우리 아까 프로포즈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프로포즈 같은 것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의미 있는 거는 타이밍이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에게 있어서 의미 있어서 꼭 이거는 해봐야 되겠어 하는 어떤 게 있으면, 아주 적절한 타이밍을 잡으셔가지고, 근데, 오늘 만약 그 타이밍이 없으면 아쉽지만 뭐 내일 할 수도 있지만요. 그래도 뭐 일주일 안에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뭐 계속 기분이 나쁘고만 있으면은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질문을 하는 게 사실은 완전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질문 하기 전에 아까 창창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보시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 내 행동과 말, 그리고 내가 가정 내에서 하게 된 어떤 역할에 대한 책임감? 이런 거를 조금 더 잘 갖고 살아가면 남편이 그걸 보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평소에는 약간 다 약간 대충대충인 것 같고, 막 이렇게 건성건성, 뭐, 약간 막 이런 사람인 것 같은데, 그래도, 되게 진지한 면이 있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고, 네, 일단은 이 질문, 자신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오늘 잘 꿰뚫으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 그리고 대화 후기도 진짜 궁금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남편하고 이런 대화를 나눴다 하면은 후기를 들려주세요. 그래서 남편이 어떤 대답을 했는지 사실 가능하시면 둘 다 기분 좋으니까 몰래 녹음도 해보셔도 그래서 남겨두는 거야. 남편이 좋은 얘기를 하는 거를 남겨두는 게 되게 사실 어, 그게 증거가 될 수 있잖아요. 그쵸? 네, 그쵸. 신랑이 어떤 말을 할지 되게 궁금하고요. 저는 이런 대화를 해본 사람으로서 해본 사람으로서 맞아요. 신랑들이 진짜 자기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냥 어떤 뭐 다른 거를 객관적인 걸 이렇게 자기가 제3자 입장에서 보고 그거에 대한 뭐 판단과 평가와 뭐 이런 거 되게 잘하는데 남편들 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 제가 어떤 대화를 이끌어냈는지 궁금하시다고 하는데 저는 어 어떤 이 세 가지 대화 중에서 저는 어떻게 컸으면 좋겠냐고 이거를 질문해 봤었거든요. 3번은 이 대화는 좀 오글거리는 면이 없잖아 있으니까. 그쵸? 근데 첫 번째는 제가, 근데 우리 누구가 나중에, 어떻게 컸으면 좋겠어? 그냥 이렇게 물어본 적 있어요. 어떻게 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근데 각자 생각하는 게 진짜 그 어떤 키워드들이 있어요. 키워드들이. 제가 답변을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저는 바른 아이로 컸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저희 남편은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으로 잘 노력하고 해낼 수 있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은 뭐 비슷할지 모르는데 물론 이제 다 잘 컸으면 좋겠으니까. 근데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키워드를 뱉은 내 자신이 나를 다시 돌아보게 돼. 제가 바른 아이로 컸으면 좋겠다 했는데 나는 바르게 잘 살고 있나? 아, 더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내가 해가지고 나한테 돌아오게 되거든요. 사실 이 대화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내가 말을 뱉고 내가 하면서, 내가 자기 반성의 시간. 네, 그 시간이 저는 우리 어른들에게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결혼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좋은 이유가 뭐냐면, 사실 결혼을 안 하신 분들도 물론 자기만의 절친이 있으시거나, 정말 각별한 사이가 주변에 있어가지고, 막 이런 진지한 얘기도 해보고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지만요. 결혼하신 분들은 진짜 부부가 늘 같이 있고, 이 삶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이런 대화를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그 가능성 자체가 되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누군가랑 내가 이런 거를 의논할 수 있네? 뭐, 대화를 나눠볼 수 있네? 근데 그 대화를 나누는 내 자신이 어, 뭐랄까, 어떤 결과물을 낸다가 아니고요. 나를 돌아보게 하는, 그, 그게 되게 큰 것 같아요. 나를 돌아보게 한다. 네. 그래서, 남편이 정말 이런 대화 메이트로 내 곁에 있다라는 것 그 자체에 되게 감사하고, 그리고, 그런 대화를 내가 한 번씩 두 번씩 해보시다 보면은, 남편도 자기 얘기를 또 충분히 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너무 채팅창에다가 신랑과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 그런 순간이 서로에게 있다는 것 행복하네요. 되게 오글거리는 말씀 힘들어 하시는 분인데 좋습니다. 네. 다 자기 스타일대로 하시면 되고요.
아, 좋습니다. 너무 멋지세요. 아, 이거 제가 한번, 자, 공유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영상을 하나 가져왔는데, 영상을 잠깐 시청해 볼게요. 제가 이게 중간중간에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짧게 짧게 돌려드릴 거니까 그냥 봐주세요. 외출 2시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아빠와 수아는 외출 준비 중. 이를 닦았으니 이번엔 세수를 할 차례. 그래, 세상 신라. 예쁘다, 예쁘다. 보다 못한 엄마가 결국 욕실로 들어섭니다. 아빠는 자동으로 퇴장. 랜덤이 바르기 싫어하는데. 그래도 발라야 돼. 얼굴에 바르는 거 싫어하는데. 육아에선 한 수 위인 엄마의 참견은 계속됩니다. 이번 미션은 수아 옷 입히기. 근데 이쪽으로 좀 돌려가지고 팔 있는데 좀 돌려서. 아마 엄마들이 보기에는 아빠의 행동이 요령없어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좀 답답하긴 하죠. 근데 이렇게 했으면 제가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같이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좀 서툴면이 없잖아 있기가 있죠. 한 번에 모든 거 갑자기 바꾸려고 그러면 쉽게 바꿔지는 건 없다 보니까. 그냥 계속 아빠가 숙면이 되도록 그냥 가만히 지켜볼 수 있게. 조금씩만 고쳐나갈 수 있도록 이제 참 조언만 해주는 정도면 제일 적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엄마는 아빠를 양육의 영역으로 초대해야 합니다. 엄마가 아빠를 조금만 격려해주고 그 서툼을 참아준다면 아빠는 훨씬 적극적으로 양육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일본 도쿄에 위치한 한 구청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아기 마사지 교실이 열립니다. 과도 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빠들이 이 시간을 통해 아빠로서 자신감을 갖게 되고 아이에 대한 강한 애정을 느낀다는 겁니다. 自分の体なんだなっていう実感はしますけど、やっぱ肌のぬくもりとかがそういう思いが強くなるかなって。可愛くてしょうがないですよ。はい。スキンシップ当然なんて言ったらいいでしょう。当然して当然ですし、まあやっぱり親子を感じますし、はい。 초보 아빠가 제대로 역할을 해내기까진 시간과 반복된 학습이 필요합니다. 남자들은 아기 돌보는 일에 대해선 지금까지 전혀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どうやって遊んだらいいかっていうのが多分初めての子供なんで分かりづらいかと思うんですけど、今回プロに参加させてもらって、遊び方とかいろいろ接し方の勉強を多分本人は過ごしてくれたと思うんで、これからも頑張ってやってもらいたい。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서 아기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엄마에 비해 아빠는 한 걸음 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처럼 아빠에게 온전히 아기와의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엄마들의 격려가 더해진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아하. 잘 보셨나요? 네, 영상이 잘 보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쵸? 이거 보시니까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채팅창에 간단하게. 이게 유튜브에 아버지의 성, 이렇게, 아버지의 성, 이렇게 치면은 이게 시리즈로 있어요. 그냥 아주 재밌진 않아도 볼만 합니다. 한번 보셔도 좋고, 네, 신랑의 서툼을 많이 허용해줘야겠다. 아빠 나름의 스타일을 존중해야겠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는데요. 좋아요. 저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아빠 역할을 저는 이제 뭐 남편한테 뭐 아이 뭐 치카치카 뭐 이런 거 뭐 등원 준비 이런 것들도 저희는 같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냥 그거 하는 거를 뭐 그러니까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사전에 이제 대화로 조율은 해놓지만 실전에서는 그거를 막 엄청 개입을 하진 않는 편이에요. 근데 그게 저는 제가 편해서 그냥 그렇게 해요. 저는 근데 이제 아까 전에 보니까 이제 엄마의 그 문지기 역할, 뭐, 이렇게 정말 계속 감찰하고 있는 거야. 이 남편이 지금, 우리 애기 뭐, 더럽게 저기 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걸 좀 걱정스럽잖아요. 사실 그리고 이제 막 우리 되게 재밌는 그런 영상, 유튜브 이런 데 돌아다니는 거 보면은 아빠가 옷 입혔을 때 정말 최악인 경우 되게 많잖아요. 저 진짜 그것 때문에 저도 왜 이렇게 옷을 왜 이렇게 입혔지?
이거 전혀, 그리고 막 동생 거 입혀놓고, 그런 적이 되게 많죠. 네, 그쵸. 이해한다고 하시네요. 좋아요. 입혀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맞아. 이렇게 우리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서로가 사실 편한데, 사실 많은 엄마들이 그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아이를 위한 길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 맞지만, 이 영상 말미에 보면, 아빠보다 엄마가 10개월 정도는 늦게, 저기가, 부성애가 생긴다라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뭐 부성애가 뭐 세상에는 아예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주장하시는 막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얼마 전에 저의 이제 경험담을 잠깐 말씀드리면, 써니쌤! 반갑습니다. 오셨네요. 제가, 원래 저희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남편에게 이제 육아를 잘 동참을 시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정말 신기한 거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더 동참을 하게 됐던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왜냐면 저희 집에는 친정 엄마가 되게 자주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케어도 도와주시고 이제 반면에 저희 남편은 이제 학원 일을 이제 한 밤에 9시나 10시쯤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뭐 거의 사실은 아이들과 막 정말 육아의 전선에 막 집중되어 있는 시간은 많지 않으니까 그랬었는데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친정엄마가 한 일주일간 여행을 가시느라고 집을 비우셔가지고 완전히 그냥 저희 이제 둘만 있잖아요. 근데 그 일주일 사이에 구성애가 막 확확 올라가는 게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너무 티가 나는 게 이게 왜냐면 더 많이 살갗이 부대껴 버린 거예요. 살갗이 많이 부대끼고 제가 아까 전에 영상을 틀어드렸던 이유가 뭐냐면요. 아까는 완전 신생아들 막 아기들 막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아이들도 지금 뭐 7세, 4세니까 뭐 아주 베이비는 아기는 아니고 이제 뭐 어린이로 가고 있는 시기인데 그 아이들이 이제는 옛날보다 그렇게 스킨십을 막 자주 원하고 그러진 않다고요. 그 아이들도. 그런데 그 와중에 정말 많이 부대낀 시간이 그 일주일 만에 많아지다 보니까 남편이 뭐 우리 아이들에 대한 꿈도 꿨다 그러고 꿈에서 막 첫째가 막 나왔는데 막 뭘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대견스럽고 짠해가지고 눈물 펑펑 흘렸다고 자면서 눈물 흘렸다고 막 그런 얘기도 하고 막 애들 빤히 쳐다보면서 아빠가 어부바 해줄까? 아빠가 안아줄까? 했는데 애들은 이제 놀고 싶은데 아빠는 뒤늦게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아 아빠가 뒤늦게 부성애가 생겨가지고 혼자 혼자 간절하네 그랬는데 저는 그게 제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늦게라도 뭐 저희 아이들도 아직은 어리긴 한데 그래도 사실은 아빠에게 어떤 그런 기회가 없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어, 그런 기회를 많이 우리가 편안하게, 우리 좀 마음 불편하기도 하지만 계속 줄 수 있는 그런 엄마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EBS 다큐프레임 한번 뭐 보셔도 좋아요. 그냥 아버지의 성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음. 자, 그리고 제가 진짜 이게 저한테 또 와닿기도 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가져온 명언입니다. 네, 가족이란 서로의 삶에 가장 깊은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이다. 여러분은 어떤 흔적을 남기는 엄마, 아내, 딸 이런 존재가 되고 싶으신가요? 음, 그게 우리한테 어, 사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가장 깊은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가정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우와, 창창 대표님이 사랑과 신뢰. 우와. 근데 저랑 좀 많이 통하시는 게 제가 핵심 가치로 뽑은 게 사랑, 신뢰, 지혜 막 이런 거거든요. 근데 너무 지금 제 거 쓰셨나?
내가 좋아하는 키워드를 쓰셨나? 막 갑자기. 아, 유일하고 강력한 내 편을 만드는 거죠. 그쵸? 좋아요. 우리는 충분히, 그런 되게 영향력 있는 존재인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그 강연, 앞으로 이제 강연 후기 같은 것도 조금 이렇게 한 줄 정도라도 써주시면은 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 제가 그 채팅창에도 이렇게 하나 올릴게요. 이제 아까 전에 줌 링크를 제가 올렸던 저기가 있거든요. 줌 링크를 올렸던 여기가 있어요. 그 링크가. 근데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뜨고 얘가 뜰 거예요. 소통의 관계를 만든다. 그래서 줌링크 막 그게 있는데 그 줌링크 있는 그 글에 댓글에다가 뭐 한 줄 소감 정도 하나 올려주시면 좋아요. 녹본으로 보신다고 합니다. 하나도 안 들리신다고요? 그래요? 아무튼, 네. 제가 지금 여기 채팅창에 올렸는데, 여기다가 이제, 근데 물론, 여기, 만피던스 카페에 가입이 안 돼 있으시면 가입만 하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한 줄 정도 소감 써주시면은, 제가 앞으로 또 좀 이런 나눌 수 있는 메시지를 무엇을 만들까, 이런 걸 좀 더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또,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요즘에 이거를 이 부분에 되게 집중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희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제가 현재 집중하고 있는 모든 콘텐츠를 다 여기다가 때려넣고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궁금하시면 이제 제가 이제 계속 MG만 맘 자신감 멘토로서 맘피즈스 대표로서 어떤 콘텐츠를 만드는지가 종합적으로 궁금하다 하시면은 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확인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네이버에 치시면은 이거 홈페이지 뜨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검색창에다가 맘피던스라고 치셔도 되고 자신감이라고 쳐도 제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카테고리도 있고. 그러면 요즘에 제가 마피던스가 만난 여성 리더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분들의 어떤 생각을 해주시는지 이분들께 어떤 의미가 되는 질문들을 제가 하고 답변해 주시는 그런 영상들 여기다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만피던스의 솔루션이라고 해가지고 그동안 이렇게 발행을 하고 있고, 또는, 뭐, 구독자 전용이라고 하는 그 부분도 있어요. 좀 이거는 제가 많이 쓰지는 못했는데, 진짜 비밀수다스러운 것들, 뭐, 남편 얘기, 뭐, 내 어린 시절 얘기, 뭐, 이런 것들 중에서 제가 좀 공유했을 때, 다른 분들이 읽으셨을 때 좀, 자신감을 갖지 않으실까, 내 이야기를 듣고 자신감을 갖지 않으실까 싶은, 그런 아니, 그런 글들을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제가 가장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종합집을 지금 안내를 드렸고요.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는, 제 맘피던스에서 지금 나를 가꾸는 엄마라고 해가지고 기획 온라인 강연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챌린지까지도 진행이 두 개. 맘스펙 챌린지랑 짜독 챌린지, 마스크팩 챌린지랑 독서 챌린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번 주에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네. 그래서, 끝나고 나면은, 이제 저희들끼리 또 오프라인, 그러니까 저희들끼리가 아니고, 이제 원하시는 분들과 다 함께, 오프라인으로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 볼 거고요. 또 이 두 분, 저 말고, 이 챌린지 리더이신 이 두 분의 강연이 이번 주 금요일에 있어요. 네, 그 강연도 아직 아무 곳에 또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분이 열심히 강연 준비 중이시고, 음, 네, 이번 주 금요일이 있는데요. 거기 이제 줌링크 제가 올려드리면은, 이제 거기 또 입장하셔가지고 이제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고, 이 두 분이 아주 편안하게 잘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하시고 하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를 가꾸는 엄마로서 우리 다 같이 성장해보는 시간을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우리 참여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짝짝짝짝.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 혹시, 어,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또는, 어, 뭔가 이제 나도 같은 엄마로서 이런 게 고민이 된다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언제든 저한테 뭐 개인톡이든 뭐 맘피던스 톡방이든 올려주시면은 저도 그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볼게요. 네. 제가 그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올리는 콘텐츠들이나 어떤 그 솔루션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제가 경험하지 못했었던 고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럴 땐 저도 생각을 해봐요.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도 조언을 저도 구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고민을 같이 하면 어쨌든 뭐 해결 방안이 좀 더 다양할 수 있고 뾰족한 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심으로 그 우리 엄마들과 또 2030 여성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지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